이 모종을 보신 적이 있나요? 주로 소 먹이로 키우는 알파파입니다. 대부분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을 보내고 봄에 올라오면 꽃피기 전에 적당하게 베어서 건초로 만들어 소에게 줍니다. 하지만 우린 소 먹이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꿀벌의 밀원으로 좋다고 하여 테스트를 해봅니다. 친정아버지가 서울서 모종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 꼭 심어야 하는 날씨라 심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에서 공식적으로는 처음 심는 알파파입니다. 처음 계획은 집 앞 밭에 심으려고 했는데 배수가 더 잘 된다고 이쪽 밭에 심자고 하여 그러기로 했습니다. 사실 알파파를 심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심어봤던 고추 모종이나 토마토 모종, 배추 모종처럼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 달랐습니다. 보통 모종은 포트에서 꺼내도 흙이 어느 정도 뭉쳐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파파는 뿌리가 아래로 깊게 뻗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종판에서 꺼내는 순간 흙이 쉽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꺼내고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잡고 다시 심고 또 하나를 꺼내고 심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빠르게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둘이 쪼그리고 앉아 꽤 오랜 시간 작업했습니다. 중간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왜 모종으로 했지? 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이거는 직파를 해야만 해. 이렇게 얘기도 했지요. 이래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생각했지요. 따로 각자 심는 것보단 한 사람이 모종을 빼면 다른 사람이 심기로 하고 그렇게 하니 한결 수월했지요. 그렇게 10판 중 5판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수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먼저 골을 파놓고 그 골에 모종을 심을 수 있게 빼놓으면 수가 다시 심는 것이지요. 이 방법이 제일 괜찮았습니다. 따로 심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었지요. 하나씩 심다 보니 어느새 모종판이 비어가고 밭에는 작은 알파파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심은 알파파가 앞으로 잘 자라서 보라색 꽃을 피워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알파파는 시험 재배입니다. 잘 자라는지, 겨울은 잘 나는지, 우리 땅과 잘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결과가 좋다면 앞으로 더 넓은 면적에 심어볼 계획이지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종종 서울에서 살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도시에서 생활했지요. 도시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도로도 잘 되어 있고 전기와 통신도 이미 연결되어 있고 상수도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까운 마트에 가면 되고 병원도 가깝고 대중교통도 편리합니다. 생활하기에는 도시가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와서 살다 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전기가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전신주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전기 인입은 가능한지, 추가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 되는지, 통신선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상수도가 연결되었는지 아니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시골에서는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는 길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길 하나를 만드는데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곳은 포장도로가 없어서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기도 하지요. 저희가 처음 왔을 때처럼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땅값보다 진입도로 상태를 먼저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맹지를 사면 정말 큰일입니다. 계약을 하기 전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길이 있었다고 다 길은 아닙니다. 꼭 지적도상의 길을 확인하세요. 시골 생활의 또 다른 특징은 공동체 문화입니다. 도시에서는 옆집 사람과 인사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골은 조금 다릅니다. 마을길 예초 작업도 함께하고 마을 행사도 함께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의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로 정비나 배수로 공사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장님을 중심으로 마을 일이 돌아가는 것도 많습니다. 처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화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분들이 마을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물론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토지 경계 문제도 있고 농로 사용 문제도 있고 오래된 관행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례들도 대부분 이런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단순히 땅값만 보지 말고 주변 환경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와 통신은 어떤지, 물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가뭄과 폭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도로는 확보되어 있는지, 마을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시골 생활과 도시 생활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요. 11년 전 처음 횡성의 산골 땅을 보러 다니던 시절에 그때는 지금처럼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잘못된 계약으로 적지 않은 계약금을 날리는 일도 있었지요. 그때는 정말 속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도 수업료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의 이 산골 땅을 만나 좋습니다. 그리고 더 다행이었던 것은 좋은 이웃들을 만난 것이지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수는 먼저 이장님을 찾아가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장님께서 한 분씩 마을 분들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도 먹고 조금씩 산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저는 지금도 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골에서는 집보다 사람이 먼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저희 집은 큰 길에서 약 400m 정도 안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비포장길이었고 날씨도 추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수가 직접 굴삭기를 몰고 나가 제설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눈을 치우고 자재를 들이고 조금씩 집을 지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도 끌어와야 했고 지하수 관정도 개발해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산골에서는 그 당연한 것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수와 포카의 활약으로 비용은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도 발생했지요. 큰 길에서 떨어진 곳에 집을 짓다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생활 기반을 만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를 들이고 통신을 들이고 물을 확보하고 길을 정비하고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미 준비된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시골에서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골집을 산 것이 아니라 11년 동안 조금씩 마을과 함께 살아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번 산촌 교육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더불어 신이 나는 마을을 만들어야 하며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산속에서 살아가며 하나씩 경험하고 실패도 해보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은 작은 알파파도 그 과정 중 하나입니다. 몇 달 뒤에 이곳에 보라색 꽃이 피고 언젠가는 꿀벌들이 찾아오는 꽃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심은 작은 알파파가 잘 자라준다면 이곳은 언젠가 꿀벌이 찾아오는 꽃밭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산속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산속에서의 작은 하루를 기록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